바라보는 많은 예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김태용 전 국방장관님, 오늘 예빈 여러분, 가운데 교수 변형의 의장님, 권진원 교수님, 대대 국장님, 그리고 제 강원대 교수 김민관대학교 동문 김민관의 교수님 이동모 교수님, 학과 학내 학회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초, 중고, 대학교 선배, 중고, 후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크게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가 1986년 9월에 교수로 구입했는데 벌써 28년 세월이 마치 물같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가 국립대학 강원대학 교수로 정년퇴임하게 돼서 한편 아쉽고 한편 제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연구실에서 가끔 보는 대로 창밖을 보면서 춘천여자중학교 건물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특히 상당히 아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그림자고 꿈이고 환상이다, 이런 종교의 말이 있는데 그런 종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누구나 언젠가 죽어가듯이 교수로 부임하면은 누구나 언젠가 정년퇴임을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아쉬운 정년퇴임을 또 당당한 정년퇴임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것을 저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한편 정년퇴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 정년퇴임이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 하늘이 주는 행운이 있어야 정년퇴임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대학교 여러 교수님들이 건강을 잃고 정년퇴임 전에 50대, 60대 초에 교수를 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학과에 지내고 아꼈던 존경하는 1년 후배가 중고중문학과 한 교수님인데 정년퇴임을 하기 2년 전에 나이 63세, 그것도 백혈병으로 저승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본인 명복을 드는데, 저는 제가 91년에 간경화 직전까지 가서 조승문덕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했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많이 마시는 게 폭탄주가 원인이었는데 그런 제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적같이 간 기능을 회복하고, 특히 의사님 말씀인데 제가 생간 단계로 간 기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년퇴임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안전 차원인데요, 우리 사회대 교수님들이 2004년도에 태국에 푸켓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해변가 가서 세미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배도 타고 수영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귀국 후 정확히 10일 뒤에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 그 푸켓 해변가를 강타해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1000명이 또 죽는 상상이었는데, 만약에 이 쓰나미가 10일 전에 나왔다면 우리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적같이 건강과 안전을 하늘이 주는 행운으로 잘 지켜서 제가 이제 무사히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부탁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학 졸업 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은 주로 이 정부 분야 공무원 쪽으로 나갑니다. 네. 어느 분야로 진출하건 인정받고 아주 승리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부와 명예를 얻고 지역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이 시대의 큰 인물로 성공하기를 중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공은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대학과 교수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들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우리 교수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미래의 인재,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게 우리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졸업하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조리사 이 길로 성공에 걸어가십시오. 또 가능하면은 또 높은 자리로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걸어가기를 제가 중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성공을 그렇게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졸업 후 가는 길에는 첨예한 경쟁과 투쟁이 여러분 앞을 바라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건강과 안전을 평생 잘 지켜가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100세 이상 장수를 시도해 가면서 인생을 멀게 보고 평생 용맹정진해야만 나이 60, 70, 80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크게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안전을 각별히 챙기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요, 대체로 안전을 너무 경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10년 전 사례인데 그 여학생이 이름이 김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라 이런 말인데 눈망울도 총총하고 눈에 딱 들어오는 얼굴인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10년 전에 사회대 어느 학과 남학생이 애인이겠죠. 무면허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헬멧도 안 쓰고 타고 가다가 대학교 전문 교차로 여기서 200m 뒤에 있는 건데 거기서 트럭이 받았는데 남학생은 무사했어요. 여학생만 거기서 즉사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학기 말에 채점을 하는데 여학생 중간시험 답안지가 나왔어요. 김은혜 행정학과 4학년. 제가 채점을 한 하루 보류했었는데 여러분 부탁이 납니다. 이 건강과 안전은요 냉정해야 지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남학생이 놔두려도 오토바이 타라 이런 거 함부로 타는 게 아닌 걸로 알아요. 운전면허가 있느냐 따져야 됩니다. 몇 년 된 운전면허야? 헬멧이 있는가? 이것저것 따지다가 냉철하게 잘라야 됩니다. 어서로 가서. 그랬으면요, 이 학생은 지금 35세 나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들 딸 낳고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다들 건강 안전 잘 지켜서 장수를 시도하면서 나이 60, 70, 80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성공 조건의 또 한 가지는요, 관철력인데 일단 여러분 큰 일을 착수하면요 반드시 끝까지 이뤄내는 관철력을 길리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역사를 볼 때 성공한 대기업가, 대정치가들, 대인물들은
다 이 강력한 관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관철력이 강했어요. 혁명을 하고 이 나라를 20년 통치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옛날 소련 제국의 창건자 스탈린, 다 역사의 대인물들은 이러한 강력한 관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크고 높은 자리를 갈수록 난관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네야산 오를 때 여러분 난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네팔 히말라야 거대한 산을 오를 때는 생명을 걸 정도의 많은 위기와 난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관들을 극복하고 계속 읽어가는 자만이 거대한 산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대학 졸업 후에 큰 꿈을 가지고 평생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가사 많은 난관들이 발생해도 강건하게 극복해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는 관철력을 길러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크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 전공 분야 얘기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8년간 담당하는 강의 과목을 아까 우리 본 회장님이 말씀했지만 지방행정, 복지행정, 정부 간 관계, 정치경제 이런 정부 개혁입니다. 제가 28년간 강의하고 연구한 내용을 총 정리해서 제가 2012년 7월 20일에 서서 국민을 선별하를 출간했고 작년 5월 7일에 1차 개정판을 국문과 영문 2부로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서는요 대통령과 그 포자하는 분들 국정 운영에 성공하고 경제 성장, 복지 증대, 사회 양극화 타파, 사회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 이루어지면서 평화적 생산적 남북 통일 이루고 30년 내 아태지역에서 강대한 국가로 올라서는 걸 제가 시도했습니다. 좀 지금부터 이 목표 관련해서 제가 강의 3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과목입니다. 근데 제가 관련 자료 보니까요, 민선 3기 4기 234명 시군구 장들 중에 무려 88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1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현상의 원인이 뭐냐? 정치경제론이 보는 분석입니다. 돈 먹는 하마 구조의 지방선거 구도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게 여러분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교사님 하시고 교수님 하시고 대학 총장 하시고 교육부 고위 공무원 하다가 이러면 40억 원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비공식적인 선거비를 합치면 무려 80억 원 된다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여기서 득표율이 10%가 안 되면 국가는 선거비 보조를 못 받아서 무려 80억 원의 부채 빚더미에 앉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떤 말이 있느냐? 폐가 망신하려면 교육감 선거에 나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인데요. 저희 교육부에서 높은 공무원을 지냈는데 이분이 4년 전에 교육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고 한 2년간 연락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이분을 사채업자가 고집폭력배가 찾고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현재 여러분 지방정부의 부채가 총 100조 원입니다. 근데요, 이미 외국의 투자 큰손들이 한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 가능을 간헐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2014년 2월 현재 국가 채무가 1,050조 원이에요. 여기에 정부 부채가 500조. 이 중에 20%가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지방정부 부채, 이 돈 먹는 하마 구조의 이거의 문제인데요. 지방정부 부채 탄생의 역할을 크게 하는 게 뭐냐면 대형 개발 사업의 엄청난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시에 3,500억 적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 적자 5,500억,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 적자 2조 원. 이거 뭐냐? 돈 먹는 하마 구조의 대형 개발 사업에 이게 난맥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느냐?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역시 뭐냐? 정치경 이론이 보는 시각인데 돈 먹는 하마 구조의 지방선거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방행정처인데 정치 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 청렴한 선거 구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과 조직이 별로 없지만 전문 능력이 있는 각계각층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뭐 체육인사, 뭐 문인들, 영록인, 속박사기 소지자들, 교사님, 언론인, 이런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선거에 편하게 출마합니다. 이들이 능력을 다해서 지방정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갖고 이 지방정부를 발전시키는 제도, 유능하고 청렴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8년간 몸을 담아 강원도와 춘천시가 멀지 않은 장래 세계 우뚝 서는 지방정부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복지응정 항목인데요. 요새 시대가 복지 증대로 사회 양극화를 타파해야 하는 시대. 그래서 뭐가 나오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통 등의 무상 시리즈가 남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금년 2월 현재 국가 채무가 1,050조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복지에 할당할 예산 여력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100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가 뭐냐? 과다한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한 예입니다. 초중고교 붕괴 위험 학교 건물 133개 동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한 개 동이 무너지면요, 300명 죽는 건 순식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초중고교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 소신입니다. 남미 많은 국가들이 50년간 채택해서 국가 경제와 복지를 거들려고 파산시키고 민족인기주의 복지를 탈피하고 이것이 선별주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역설 이렇게 해서 이 제한된 복지 예산을 복지 성취를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가장 어렵고 불쌍한, 가장 빈곤한 계층과 가정과 사람들에게 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늦습니다. 죽은 다음에 도와주는 건 신속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복지 행정을 개혁돼야 한다. 여러분 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혼자 사는
가구의 할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과 보건소를 전전하다가 지원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죽어갔어요. 근데 이 보세요. 보험료를 내는 의료보험의 혜택,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서 중병에 걸리면 길거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홀몸가구 노인이 무려 100만 명. 이러한 잘못된 복지현실을 타개해야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요, 비록 현재 복지예산이 100조 시대라 하더라도 빈곤 극복과 사회 양극화 타파, 사회 갈등과 대립 극복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확고 철학입니다. 다음은 정부 간 관계의 방법인데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극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인들 믿습니다. 99% 우수한 민족. 그런데 1% 하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할 매우 잘못된 왕국적 사회 풍토다. 이거는요, 정치가는 물론 행정과 국립대 교수도 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야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요, 자유와 민주와 경쟁에 살아서 움직이는 지방정부가 시대를 열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와 예산과 투자에서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지역을 우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역 간 능력주의 시대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인사와 예산과 투자에서 가장 심각한 주자가 인사 문제.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산업농상, 반전민비, 출세지역, 권력지향적 사회 풍토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에서 집권 세력의 지역 기반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정부 분야 인사에서 현중적인 고위 인사 등용 분파가 있다면 이는 빨리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지역 간의 화해와 협력 제어와 국민 통합은 쉽게 된다 하는 게 저의 학문적인 철학입니다. 정보와 관계 두 번째는요, 탈북자 자녀들의 성공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한국 주도의 평화적 생산적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건데, 한국 주도의 전쟁이 아닌 평화적 생산적인 남북 통일을 하려면요, 물론 우리는 다 알다시피 강대한 군사 전력을 가져야 돼. 얘기 나온 김에 하는 소리인데, 우리도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항공모함 빠른 시일 내에 가져야 한다. 제가 국내와 국외 핵무장 연구를 요새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오늘 결코 넘보지 못한다. 눈이 확 띄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게 고슴도치 핵무장 이론인데, 미국이 반대한다. 그럼 정치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이뤄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강대한 군사 전력 보유는 평화적 생산적 남북 통일에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거. 충분 조건은 뭐냐?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북한 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보고 한국을 자기네 국가로 마음으로 선택하게 유도하는 통일 정책. 관련 자료 보니까
금년 2월 현재 한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가 2만 5천. 근데 여기서 정부 관리나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설문조사 보니까 거의 대부분 무시와 차별과 고립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넘어올 수 있는 탈북자 자녀들이 우리를 방치하고 무시하고 고립시키는 데서 북한 정부과 한국이 거의 같다고 하면은 한국 주도의 평화적 생산적인 남북통일은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와 자녀들에 대해서 탈북 후 10년 후 그들이 한국인들과 거의 대등하게 발사하는 기회를 제공할 때는 굶주려 뼈가 앙상한 1,8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마음으로 북한 정권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마음의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평화적 생산적 남북 통일을 그때 지지한 사회적 계기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우리 성공하게 지원하는 허용 정책. 우리나라가 30년 아태 지역에서 강대한 나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약 1000년 정도의 역사에서 제국의 탄생과 몰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 데는 몇 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외국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와 체육 등의 능력자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였어요. 이들이 성공하게 지원합니다. 허용 정책으로 이들이 자기네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관련 책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150만 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 잘 지원했습니다. 이들이 성공하는 포용 정책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유도했습니다. 30년 내 우리가 아픈 지역에서 강대한 국가로 올라서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올립니다. 제가 국적 운영 과목을 약 28년 강의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보 보수 이건 따지지 말고 소위 그들이 말이야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 유능하고 청렴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역대 보세요.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여러 정부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들이 잘한 게 많습니다. 저 그럼 뭘 보느냐? 국정 운영의 제일 과제는 백성들이 빵에 올라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와 복지 정대를 이루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와 복지에서 얻은 게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를 하는 김영삼 정부는 국가부도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000만의 빈곤인구가 잉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보로 하는